저희가 또 투자 관련해서 또 귀한 분을 모셨죠. 맞습니다. 오늘 2교시는요 이슈 플러스 시간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또 바쁜 분께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여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이팅 넘치시는데요. 네. 자, 오늘 그럼 팀장님 우리 사실 ETF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목요일이거든요. 네. 오늘 어떤 얘기하러 나와주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증시가 6,300에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ETF보다는 저는 이제 지수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수요? 네. 네.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시 주도주다. 주도주가 좋고 반도체 업황이 아직 좋기 때문에 반도체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밸류업 지수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수익률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1년 수익률이 30%포인트를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100% 오르는 동안 130%포인트를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단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정말 짧게 해석을 해봤을 때 모멘텀 ETF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업종 비중이나 여러 가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액트잖아요. 네. 우리 팀장님이 진짜 딱 액티브 하시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보통 처음 나오신 분들 네, 그리고 되게- 또 어. 3%가 오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긴장하시는 있어요. 분들이 계시는데 아, 네. 와, 너무 좋아요. 좀 고수의 향기가 좀 느껴지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에너지 받아서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다시 주도주의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주도주 하면 반도체 혹은 AI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결국 저는 작년에 이제 주식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두 요인이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익의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뭐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AI가 수익화를 할 것인지 네. 돈을 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가 많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두된 것이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그 피지컬 AI에 대한 그 변화가 결국에 시장의 성장을 이제 올 초에는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CES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죠. 네. 이제 뭐 현대차 아틀라스 발표, 현대차가 발표한 이제 그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또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로 이제 그 공장을 돌리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웨이보의 발표가 있었는데 보셨나요? 네. 네, 이제 옵티머스 3세대에 대해서 그 손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찾아보시면 로봇이 이제 그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꺾인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있는데 그 자유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네. 이제 로봇에 대해서 그냥 2030년까지 얼마를 만들겠다 이런 그 숫자적인 계획이 아니라 로봇이 정말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 이런 피지컬 AI를 통한 AI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엔 수익화 그리고 메모리 사업의 성장 이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미국 테크가 쉬어가면 한국 반도체가 반등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성장률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엔 되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캐펙스를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네. 이제 4분기 실적에서도 많이 또 걱정을 하셨어요. 오라클 실적이 3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4분기 실적도 까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캐펙스는 더 올라갔습니다. 성장률은 전년 이제 성장률을 뚫고 더 올라갔고, 캐펙스가 진행된다면 네. AI 인프라 그리고 메모리의 성장은 계속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GTC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CES에서
이제 젠슨항 CEO가 베라루빈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CPO에 대해서도 처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HBM4도 탑재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환호를 했다면 이제 GTC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펙과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엔 AI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1, 2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이제 어제 장에서 노키아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가 있었거든요. 노키아요? 네, 노키아에 오. 대해서. 근데 이게 3월 초에 엔비디아가 20억 달러씩 코에어런트와 루멘텀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억 달러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한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스케일 아웃,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스케일 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추론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와 센터를 연결하는 스케일 아웃,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뭐 광통신 분야, 그리고 레이저, 어떻게 이걸 전자로 주고받던 걸 데이터를 전자가 아니라 광학적으로, 광자로 어떻게 주고받을지,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 쪽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네. 거고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주도주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의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삼전이 지금 16조, SK가 5조 정도 자사주 소각 공시를 했고 네. 현대차, LG, 뭐 포스코 다들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주주 환원도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 배당주 뭐 여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오, 되고 있지 않나. 그래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이제 5년을 돌아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타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이 그 수준으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지 않고 네. 일본이나 대만 시장 같은 성장률, 주주 환원율만 가져가게 된다고 해도 주주 환원율에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배당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시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매력이 있는지 우리 항상 시장에서 되게 많이 언급이 맞아요. 되고 네. 사실 주가가 이미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발현되려면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어떤 기업을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될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부터 실행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6년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그 적용 대상이 우수형과 그리고 노력형 두 개의 대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40% 이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낮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노력형 기업입니다. 노력형이요? 네, 노력형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올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배당금이 10% 이상 올라간다. 이 부분은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만 올라가서는 주가로는 많은 부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익도 올라가면서 주주와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가 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노력형 기업들을 하나씩 선별을 해가지고 네.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걸 다 모아둔 약간 ETF가 있잖아요. 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네, 알아서 좀. 그게 액티브 전략의 묘미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신호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리밸런싱을 1년에 한 번, 두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신호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익이 성장하다거나, 뭐 주주 환원이 성장한다거나, 아니면 네.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있을 때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비중을 변경해 나갑니다.
사례를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한 7, 8월 정도 됐을 때 메모리 가격 상승, 뭐 네. HBM 상승 이런 아. 걸 가지고 실적이 한 40조에서 한 100조 가까이 이제 실적이 전망치가 올라갔어요. 그럴 경우에 이익이 당장 변하진 않았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전망치 상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 성장하는 기업이다 생각해서 하이닉스 기업 비중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액티브 ETF는 이익 성장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배당주가 좀 더 좋았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제 배당 분리과세 시행이 된다 하면서 지난 2월에 대해서도 은행주들이 2월에 많이 배당을 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자 하면서 2월에 좋았던 구간이 있고, 작년 말에도 한 11월 정도에 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배당주가 좋았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배당주들이 좀 더 배당을 늘리는 신호가 있었죠. 배당 분리과세 때문에 은행주들이 배당금을 늘린다.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금을 늘린다. 이런 신호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주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선택을 액티브 ETF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으로 똑같이 공격형, 방어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당주가 좀 더 좋은 구간에서는 배당주 비중을 확대하고, 네. 그리고 이익 성장이 좀 더 좋은 구간에서는 이익 성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비중을, 이익 성장주 비중을 확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섹터 비중만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의 스타일까지도 변경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액티브 ETF가 작년에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섹터 순환매가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에 투자하기보다는 액티브 ETF로 투자를 해서 이 변동성을 좀 적게 가져가면서도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액티브, 지금 시점에서 왜 액티브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국장에서 배당주 투자는 사실 좀 연말이다 뭐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액티브로 배당주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꼭 그런 공식은 뭐 굳이 맞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그쵸? 생각하세요? 네. 액티브로 배당주 ETF 투자할 경우에는 좀 더, 근데 그 목표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패시브 ETF는 배당주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산식에 맞춰서 퀀트 산식에 맞춰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이렇게 패시브 ETF는 투자를 하는데, 액티브 ETF는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목표가 좀 네. 다르군요. 그래서 주식은 사실 6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한데, 액티브 ETF는 배당금이 올라갈 것 같은 기업, 배당 성향이 올라갈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배당이 올라갈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배당금뿐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액티브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뿐만이 아니라 그런 주가 상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연중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딱 팀장님 느낌 보니까 앞으로 1시간이라도 더 이야기할 수 아니 있을 것 찌르면 같은데. 다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그 결론을 한번 우리 좀 내려보도록 네. 하죠. 네.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 얘기도 하셨고, 네. 뭐 배당이나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이런 밸류 관련한 네. 네. 투자도 얘기하셨는데 이 투트랙을 계속 강조하신 네, 건데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엔 밸류업 지수가 작년 대비 되게 수익률이 좋았다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 밸류업 지수가 원래 처음에 출범을 했을 때는, 밸류업 정책이 출범을 했을 때는 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한 번에 그냥 한시적으로 실행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밸류업 정책이 전 정부에서 시행하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주도로. 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수급을 발생을 시켜서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익 성장, 주주 환원, 지배구조 개편, 네. 이런
변화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되게 수익률이 좋았고 이유를 업종별 비중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업종별 비중으로 보면은 반도체 비중이 코스피는 40%인데 밸류업 지수는 50%예요. 그리고 피지컬 AI의 주축이 되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5%, 6%밖에 안 돼요. 근데 네. 밸류업 지수는 12%예요. 현대차 네. 있으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 같은 경우에 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은행 같은 경우에도 두 배 정도 높아요. 네. 그래서 은행, 자동차 다 이제 코스피보다 2배 높은 업종별 비중을 갖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 운용 전략, 그 지수의 그 전략이 있는 거죠. 지수 전략이 이익이 성장하고 또 주주환원이 성장하는 종목들을 담는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을 담을 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모호한 것 같아서 운용 네.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핵심은 ROE와 PBR이 높은 종목들을 지수에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ROE 있는 기업 체질이죠. 그리고 PBR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너무 고평가가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PBR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은 주가 상승률이고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좋은데 기업 체질이 좋은 종목들을 담고 있다. 이거는 달리는 말을 가져가는데 체질을 점검하면서 달리는 말을 가져간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할 때 그래서 모멘텀 ETF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밸류업 ETF들, 밸류업 지수가 더 좋았던 배경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요새 액티브 펀드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코엑트도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되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게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게 네. 목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웃퍼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 설정액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코엑트가 설정액이 매일매일 이제 매일매일이라고 하면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요. 네. 네, 코엑트의 설정액이 기조적으로 계속. 작년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찾아주시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수익률이 나쁘다면 설정액이 크게 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고를 때 안정적인 투자도 있지만 우리 또 조금 수익률 욕심 더 낸다면 그렇죠. 네. 뭔가 선택을 그렇죠.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서 운영 잘해주는 그런 네. 액티브 펀드를 많이들 투자를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만약에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오면은 네. 뭔가 되게 빨리 더 리밸런싱을 하게 되고 하는 전략이 좀 달라지게 되는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겠죠. 목표가 좋은 상품이 아니라 좋은 그 섹터 상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존재 목적이 초과 수익 추구이기 때문에 어떤 리밸런싱을 빠르게 해서라도 수익률을 추구를 할 것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좋은 설정액 성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은영 팀장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시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3프로에서 자주 모시고 싶은데 또 저희는 또 프로그램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여의도로 가면 됩니까? 뭐 코엑트 찾아주시면 네. 저는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그 네.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 관련해서는 뭐 네. 기준이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 전략이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퀀트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퀀트로. 네, 5개의 분야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시가총액 유동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ROE와 PBR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ROE와 PBR은 결국에는 체질과 모멘텀을 보는 거였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았다. 네. 박근지 과장님 옆에서 그러니까 오늘 고개가 아프시겠어. 계속 끄덕끄덕. 굉장히 이제 관중 모드로 계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미 남 팀장님 얘기하는 거를 이미 봤어요? 봤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그때도 약간 이러면서 들었는데 지금도 약간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두 분의 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십니다.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또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남은영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현지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요즘에 이제 핫한 그 ETF 친구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것도 좀 준비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궁금해 알겠습니다. 죽겠어요. 제가 왜냐면 다음 주에 못 따라가가지고 제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자세한 여러분이 궁금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뭐 비슷합니다. 네. 코스피는 0.3% 여전히 소폭 하락 흐름 그려내고 있고요. 현재 5,591선, 코스닥은 0.63% 소폭 상승한 현재 1,143포인트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3,000단 제약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으로 돌아서서 상승폭이 조금 커졌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 뭐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네. 아쉽게도 하락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오후 들어서 오늘 또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음.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잠시 이어지는 또 크립토 기다리시는 분들 요즘에 많더라고. 많이 또 시청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열심히 시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